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번 주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나 봤을 때 지금 오늘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 델타 변이보다 강력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 우려, 이게 가장 큰 이슈였죠. 이 오미크론, 그러니까 누변이라고 하죠.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보츠니와 등에서 출현한 새로운 바이러스다라고 합니다. 특징이 무엇인가 봤더니 전염성은 더 높고 기존 면역 체계를 더 잘 뚫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백신 체계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다시금 팬데믹으로 이어가지 않기 위해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입국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공포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28.6위까지 올라서 지금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내일쯤 오늘 저녁쯤에 이제 미국 증시 그 대충 예상을 해보면 역시나 이제 미니 S&P나 미니 나스닥을 봤을 때 올라간 거 보이잖아요. 예, 선물이 올라가고 있으므로 일시적인 반등 이후에 방향성이 어디로 잡힐지 이걸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지 이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가 떨어진 68.15달러에 끝이 났고요.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돈이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달러 약세 그리고 금 가격 상승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예전처럼 이 셧다운식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때도 결국엔 달러였거든요. 달러 쪽으로 돈이 더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죠. 결국에는 달러로 돈이 몰렸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어서 달러 쪽을 한번 주의 깊게 보는 것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오미크론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수주 걸릴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몇 주는 더 봐야 된다라고 하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불안감으로 인해서 벌써부터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외에 여행 관련주들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국 역시도 그러한 악영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대면 관련주들 이런 쪽들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단순 조정이 좀 나오는데 이게 좀 장기화가 될 것 같다? 비대면 쪽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월 잠정 주택 판매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된다라고 하니까 내일은 이 FDA에서 머크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이 긴급 사용 승인 논의 예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화이자는 조금 멀었고 우선 머크부터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좀 안 좋은 뉴스가 있다면 머크가 이번에 그 효과가 있는 퍼센테이지를 이전에 발표했던 것보다 확 줄어든 퍼센테이지를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크 하나만으로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많을 수밖에 없다. 화이자가 나오고 나서 화이자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지 그 부분까지는 무조건 지켜봐야지 위드 코로나가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을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화이자마저도 머크처럼 반절 정도 막 기존에 효능이 있었던 퍼센테이지가 막 줄어든다? 라고 하면은 3순위, 4순위, 5순위 코로나 치료제들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 확률을 주의 깊게 보시면 이 매매 트레이딩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 정리 싹 해봤는데 오늘 가장 큰 핵심은 뭐였죠? 네, 새로운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였죠. 솔직히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진짜로 실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좋을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좋을 거 없다라고 해서 이런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선에서 잘 대응해서 좋은 결과물로 연결을 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토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인율이 좀 세다 보니까 대략 27%였죠. 요 가격 대비 조금 빠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단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건 예상한 부분이니까 그러면 우린 예상한 부분 내에서 어떻게 하면은 최선의 전략을 짜나갈 수 있을까? 이걸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전략을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가 뭐 나온 것들은 뭐 알던 내용 그대로예요. 1.5조 규모 유상증자 결정. 야, 이건 진짜 솔직히 좀 양아치스럽긴 했죠. 그래도 이뤄진 걸 뭐 어떻게 바꿀 순 없으니까. 그래, 진행되는구나. 신주 배정일이 언제라고? 1월달. 권리락이 1월달. 그리고 배정된 주식이 상장되는 게 언제라고? 3월달. 요것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여기서. 자, 그리고 지금 두산 밥캣에서 두산 중공업 재무구조 개선에 투심 회복 기대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긴 밥캣이긴 한데 제가 주목해본 건 역시나 두산중공업 재무구조 개선. 두산중공업이 지금 최근에 두산건설 팔면서 현금 확보했죠. 거기다가 이 1.5조 유상 증자하면서 또 현금 확보했어요. 두산중공업의 사업 내역을 크게 보면은 SMR, 원전 쪽, 그리고 수소, 그리고 가스터빈, 그리고 풍력, 이외에는 담수화, 폐배터리, 이거 말고도 발전 부분으로 되게 많아요. 근데 SMR은 전 세계 탑 중에 하나죠. 수소 역시도 탑 중에 하나예요. 가스터빈은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인가 그래요. 자, 풍력은 해상 풍력 기준으로 한국 1등이에요. 담수화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탑 중에 하나예요. 야, 현금을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미래 성장 동력 하나만큼은 끝내주는 게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가가 좀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단기적이냐 아니면 장기적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재료만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번 기회에 좀 크게 날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좀 더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창이랑 해서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을 봤을 때 떨어지기 전날 저번 주 금요일에도 외국인이랑 기관은 샀어요.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너희도 몰랐구나. 몰라서 물렸구나.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너희 둘이 움직여줘야지 많이 올라갈 텐데 어떤 식으로 니네가 움직일까? 이걸 좀 예상을 해봐야겠죠.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마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 대규모 종목들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악재가 이제 단순하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한동안 되게 많이 됐다가 나중에 한 1에서 2주 정도 기간 조정 후에 플러스가 올라가면서 쭉 주가도 역시나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곤 했거든요. 일단 이 두산중공업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케이스가 요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이너스 없어.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다시금 플러스 찍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신주 배정 받을 거고 한 달 동안 난 차근차근 모아갈래 라고 하면서 요 아랫부분에서 사 모아가는 거예요. 요걸 전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권리락까지 어떻게든 참여하기 위해서 돈을 넣어주는데 갑자기 주가가 펌핑이 되면서 자리를 회복해주는 이러한 그림. 솔직히 어떻게 보면 세 번째가 가장 희망적이면서 가능성은 제일 낮죠. 근데 아예 배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도 그려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현재 지지 라인이 어디 있나 요것도 체크를 해보면 일봉상으로 봤을 땐 241선, 한 201선을 그어볼까요? 뭔가 201선을 그으면은 201선이 잘 맞을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201선이 조금 더 가깝고 잘 맞을 수 있겠네요. 그럼 첫 번째 201선을 기준으로 지지라인을 잡는 거 이거고요. 두 번째 주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61선 잘 올라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월봉상으로 보았을 때에도 자, 요 10개월선 잘 타고 올라가지고 있죠. 요게 200일선과 겹쳐가지고 이제 움직일 거예요. 두 가지 지지 라인이 딱 길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추세 이탈하는 게 아니니까 추세 회복 전까지는 단기 추세예요. 단기 추세 회복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땐 이거 진짜 꺾이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요.
아직 주봉이나 월봉이나 연봉 봤을 때 우상향 흐름 유지가 되고 있어요.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위를 벌어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전략을 한번 짜본다면 이 부근 이탈하는 거 아닌데 굳이 팔 필요가 있을까요? 되게 단순해요. 나는 좀 시간이 많다. 좀 시간이 많다 하면은 이 위에 있다 라고 하면은 홀딩, 내 이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절반이라도 팔고 다시금 회복했을 때 다시 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짜나갔으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난 시간이 조금 없다. 그럼 여기서 이제 횡보하면서 막 이런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또 권리락 얻겠다고 돈 들어온 애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2만 원대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18,000원에 살 수 있는 기회이니까 돈 막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아마 한 올라가게 된다면 61선 이런 부분까지 하면 이렇게 퉁 하고 튕겨 오를 수 있어요. 때처럼. 그래서 이 다음번 저항 부분까지 한번 노려보고 매매를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단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의 전략도 괜찮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매물 갭이 비어 있잖아요. 이 공백은 솔직히 이때보다는 쉽게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는 이런 식의 전략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대선이고요. 대선은 3월이죠. 이 두산중공업이 권리락이 1월인데 이 신주의 상장일이 3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3월 전까지는 대선에서도 원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도 그 전에는 이 1월 전에는 그냥 권리락을 얻기 위한 현금 들어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권리락 받은 걸 어떻게든 비싸게 팔기 위해서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악재가 당분간 조금 없어지는 거니까 한 2월 달까지는 올라가는 그런 흐름 나올 수 있거든요. 잘 생각해가지고 전략 대응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결계는 이거 같아요. 흐름 깨지기 전까지는 안 팔면 좋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제 두산중공업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 도움되셨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멤버십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멤버십 뭐 궁금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